네, 당장맘초TV가 오늘은 충남에 있는 온양 온천역에 왔습니다. 온천을 하러 왔냐고요? 아니죠. 충남 노동자 심리치유사업단 두리공감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면 두리공감으로 한번 올라와 볼까요? 같이 가시죠. 당장 멈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충남노동인권센터의 노동자 심리치유사업단 두리공감에서 활동하고 있는 허윤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에 노동자들의 트라우마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중요하다는 것만 알고 있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에는 중요하게 이것이 심리적인 충격인데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분명한 외상이 있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 외상은 굉장히 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에 범상치는 않은 흔히 겪기는 어려운 굉장히 심각하거나 굉장히 무섭거나 공포스러운 그런 이제 사건이 외상이 되는 거죠. 산업재해로서의 그런 어떤 노동자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흔히 지금까지는 산업재해를 경험했을 때 이것을 사고를 수습하는 것에 네. 집중이 되어져 왔지, 심리적으로 개인들이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건 사실 얼마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네. 이것을 사고 발생 직후에 이러한 심리적인 위기를 좀 다뤄주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여러 증상들이 누구에게나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건 무엇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그것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하면 이후에 장기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트라우마 관련한 증상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노동자들이 이후에 이런 사고를 경험한 노동자들이 좀 건강하게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주요하게 겪게 되는 증상이라고 하면 사실 그냥 심적 불안, 공포 이 정도만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사실. 네. 그래서 재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 네네. 그것을 이제 보면 정서적인 문제, 신체적인 문제, 행동적인 문제, 인지적인 문제 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신체적으로는 크게 잠을 못 잔다든지 그리고 악몽을 꾼다든지 그리고 뭐 호흡이 가빠온다, 네. 두통 다양한 증상들이 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서적으로는 뭐 불안감, 우울감, 또 죄책감. 네, 죄책감도 들기도 하고 수치심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행동적으로는 자꾸 내가 그 외상을 경험했던 장소를 회피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했을 때 현장에 가서 일하는 것이 두려워서 뭐 휴가를 내고 산재를 내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엔 퇴사까지 하시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인지적으로도 기억력이 감소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그 사고했던 그 당시에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단기 기억도 발생을 하고 다양한 증상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노동부에서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 하지는 않아요. 최근 들어서는 산업사고 생기면 트라우마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업장에서 이제 주로 사업주들이 원하는 것은 빨리 이 사람이 별 문제 없다라는 진단을 받고 복귀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 대부분 이제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괜찮으니까 빨리 일하러 가자. 괜찮다고 얘기해줘라. 그럼 언제부터 일할 수 있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물어보시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어느 만큼의 기간은 필요하고 그리고 당장 상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를 들어가기 전에 상태를 파악해야 되고, 상태를 파악하기 이전에 어떤 이제 안전 교육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고이며, 그리고 그래서 이런 사고를 내가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경험했거나 같은 공정에 있거나 이랬을 때 올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억력이 감소할 수도 있고, 식욕이 뭐 없을 수도 있고,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손발이 떨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증상이고 누구나
올 수 있다. 네. 당신이 특별히 약해서나 강해서나 누구 특정한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이것을 겪을 수 있다. 누가 겪는다 해서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완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교육을 이제 한 번을 하겠다고 하면 네. 아 그거는 꼭 해야 되냐 급하지 않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 저희가 막 한 번은 굉장히 좀 싸워서 들어가서 그걸 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하고 나서 그 들으신 노동자분께서 듣기만 해도 이걸 듣는 것만으로도 좀 안심이 된다. 그리고 이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까지 얘기를 듣고 나니 좀 더 위안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때 좀 깨닫기도 했었어요. 참 그런 과정을 다 건너뛰고 나서 무조건 일부터 시키려고 하는 이런 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네, 반성하셔야 돼요. 네, 정말 반성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꼭 반성하세요. 네. 그러면 트라우마의 치료 대상은 어떤 분들일까요? 최고 대상은 이제 뭐 유가족분들이, 그러니까는 사고에서 네. 뭐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 유가족이고 아니면 이제 당사자와 가족이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하신 분이 있고, 노동 현장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면 119가 와서 수습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직접 사고를 그쵸. 수습하게 되기도 하세요. 응급 구조를 한다든지 수습을 하신다든지 해서 그런 이제 수습을 하신 분들, 그리고 그 동일 공정에 계신 분들, 그리고 같은 교대조 근무분들, 일단 이런 분들을 제1차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2차로는 가까운 지인, 동료,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상태를 좀 면밀히 볼 필요는 있죠. 이게 이제 트라우마 증상이라고 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기도 하고, 이것을 이제 간접 경험하신 분들, 그 사고가 있었어 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들에게도 때때로는 트라우마 증상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사실 조금 힘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다만 나의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내가 잠 못 자고 불안하고 악몽을 꾸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노동자 개인의 일상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불안이라든지 자기의 심리적인 상태가 너무 어렵고 이러니까 이것을 뭐 술로 해결한다든지 내지는 뭐 분노를 막 이상한 데서 표출한다든지 이래서 가족 관계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대인 관계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뭐 중독에 빠진다던가 이런 방식으로도 더 확산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거잖아요. 모든 병을 사실 빨리 발견해서 제대로 치료하면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되는데, 트라우마와 관련해서도 제 현장에서의 트라우마 치료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지 않겠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시기, 이때 개입해야 된다. 이런 뭐 위기 개입을 이때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런 골든타임이 있다면 어떤 때일까요? 저희가 잡고 있는 거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3개월 이내로 잡고 있어요. 3개월 이내라고 잡은 것은 그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급성 이제 스트레스 장애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 사고 발생 뭐 3일 이후부터 1개월 이내 이렇게 하면 이때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 트라우마 증상 같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심리적인 다양한 증상들은 누구나 정말 한 3개월 정도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3개월이 지나면서 증상이 조금씩 없어져 가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생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3개월이라는 것을 어떤 이제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위기 개입도 저희가 이제 심리적 응급처치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이것의 골든타임을 한 3개월 이렇게 잡는 이유는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3개월 동안 해야 되는 게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한 목표는 이 노동자가 이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의 일상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보니
마음이 일단은 이 사람에게 자율성과 통제성을 돌려주는 거예요. 처음에 사고를 경험했을 때 내가 이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이럴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의 자율성과 내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자기 어떤 통제감, 자율성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과 두 번째는 안정감이 있는데요. 이 안정감은 심리적, 신체적 안정감을 다 포함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이 나에게 앞으로 똑같이 이 상황이 닥치지 않을 거다라는 안정감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일단 처음에 위기 대응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고 시급한 조치라고 볼 수 있죠. 몇 달 한두 달 이렇게 몇 주 지나면 몇 번 이제 위기 상담을 받거나 또 이렇게 상태 점검을 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괜찮지 않아? 아직도 그래? 이런 얘기를 자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게 되게 자기 본인 스스로가 부담스러워서 위기 상담을 하시다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내가 너무 부담스럽고 동료들이 미안하기도 하고 눈치도 보이고 못 버티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기관한테도 자꾸 와가지고 상담하러 가면 사측에서 와서 언제 끝나요? 저분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뭐 이걸 하면 끝나는 거예요? 계속 상태는 어떠냐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 처음에 3개월을 말씀드리고 무조건 3개월 보장해 주셔야 되고 지금의 상태가 이러하다 저러하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가 없다. 어쨌든 좀 기다려 주시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다려 주지 않고 자꾸 급하게 현장에 다시 복귀시켰을 때 2차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또 다른 중대재해를 다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도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업주분들 3개월은 최소입니다. 아시겠죠? 네. 아시죠? 네. 3개월을 최소다라는 말씀 아주 중요하게 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고를 목격한 분들 중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쨌든 이 최소 기간을 경과하면서 지켜봐야 하는 분들 중에는 사실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혹은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데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이런 자율성과 통제성, 일상성을 회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피해자고 지금 이제 그러니 그냥 앉아서 보호만 받고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이 사고를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훨씬 회복이 빨라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데 사회적인 지지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내가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에 더불어 사회적으로 우리를 많이 지지하고 우리와 함께 이것을 같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요 두 가지만 잘 결합이 돼도 사실 그 말씀드린 3개월 정도면 훨씬 더 회복이 잘 될 수 있는 거라서 트라우마 치료의 중요성을 알고 있더라도 사실 저희가 지난 편에서도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사실 어디서 어떻게 도움받아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도 되게 많잖아요. 사실 앞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노동부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전국 곳곳에 있는 근로자 건강센터를 통해서 이런 위기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사실 노동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해주는 기관들은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거의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다 두리공감 찾아오시라고 얘기하기도 참 한계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많은 기관을 좀 소개시켜 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사실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렇게 막 이렇게 활발하게 잘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요.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사건 이후에 트라우마를 많이 겪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경찰공무원 전문 또 뭐 소방공무원 전문으로 해서 하는 트라우마 센터들이 조금씩 생겨나고는 있지만 아직 그것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각 노동부에서는 각 지역에 있는 이제 근로자 건강센터를에서 하게 돼 있지만 근로자 건강센터라는 곳이 사실 원래 생긴 것이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게 돼 있고 그곳에도 보건소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공단의 보건소 그렇죠. 전문 인력이 네네. 사실 뭐 늘 상근하고 있는 전문 인력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도 좀 많이 이것을 대처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대구에 직업 트라우마 센터가 네네. 지금 있어서 대구 트라우마 센터가 이제 저희랑 태안 같은 경우 같이 이기 대행을 했는데 이것도 워낙에 이제 전국의 직업 트라우마 센터가 그렇죠. 대구 하나예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온갖 군데의 직업 그 트라우마를 다 하고 다니기가 굉장히 힘든 정말 상태라 동분서주 하시겠네요. 전국을 돌아다니시거든요. 그분들. 두리공단도 마찬가지로 네. 정말 전국을 네. 다 다니셔야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주변에 민주노총에 연락을 하든 지역본부에 연락을 하든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분들은 어쨌든 도움의 손길을 다 붙잡아야 된다. 그래야 3개월이라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그냥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들이 겪게 되는 심적 외상, 어려움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허윤재 팀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중대재해가 없어지도록 하는 것,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혹시라도 발생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오늘 같이 배워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 감사하고요. 네, 부족한데. 부족한 건 이제 시즌2에서 네. 채워나가는 것으로 같이 시즌2에서 좀 더 풍부하게 얘기가 돼서 네네.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당장 멈춰!